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NBA 총 10가지 경기 있어요. 10가지 경기들 중에 9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멤버십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가지 경기 멘트 쭉쭉쭉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와 이제 샌안토니오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샌안토니오. 자, 이 매치업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샌안토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승 팀과 24승 팀 간에 약간 이런 밸류 차이는 존재하겠죠. 다만 최근 샌안토니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슈터들에 대한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외곽에서의 시도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야투의 자체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웸비까지 빠져버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박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박스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미드레인지라든지 이제 포스트에서 마저도 조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인디애나는 수비 범위를 좁히면서 뭐 더블팀 들어가고 시스템적으로 좀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외곽이 안 터지고 웸비가 빠지고 이런 리스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반면에 홈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연패죠?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10연패까지.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제 직전 올랜도전에서는 110대 112로 2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거든요. 점점 패배 횟수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접전으로 가져가는 경기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특히나 메서링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에 이 인디애나의 슈터들이 점점 야투율이 올라가고 있다.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다. 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야투율이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안정감 있는 공격 조립이라든지 조금 성공률까지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종합해 보면은 인디애나가 더 많은 볼 소유 시간, 그다음에 다운 템포, 세트 오펜스까지 가져가면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내 이 길었던 장줄이 조금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10연패가 좀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종합해보면 인디애나 플랜, 인디애나 6.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238.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 볼게요. 워싱턴이랑 브루클린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팀 브루클린이 경기가 있었어요. 경기가 있었고, 네, 백투백 원정으로 가져가는 경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브루클린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걸로 데민이라든지 트랜스 맨이라든지 마이클 포터까지 오늘 결장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브루클린이
마이클 포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캠 토마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테렌스맨, 마이클 포터 뭐 이걸로 데민까지 빠지는 경기라고 한다면 공격에서의 효율이 조금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죠, 사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템포를 조금 죽이면서 공 돌리다가 시간 다 쓰고 캠 토마스 쪽으로 터프샷 좀 날려주고 이런 빈도수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루클린의 득점 기대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잡아주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강점이 뭐냐면 맥컬럼 활용해서 볼 핸들링을 가져가면서 실책에 대한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미러키 전에서도 뭐 사르라든지 캐링턴, 맥컬럼, 트레 존슨, 뭐 샴페니, 쿨리발리까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가져간 자원들이 득점에 가져간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볼이 잘 돌고 있고 실책이 줄어들고 있고 팀 야투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실점률이 증가하고 있고 백투백 리스크까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워싱턴이 오히려 연승 도전이 가능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워싱턴의 플랜이라든지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브루클린이 사실 톡 까놓고 말해서 백투백 원정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정배 사이드를 가져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고하시고. 그럴 만한 밸류가 있는 팀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랜드랑 덴버 경기 보겠습니다. 클블, 덴버. 자, 이 매치업은 홈팀 클리랜드가 최근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뭐 샌안토니오라든지 피닉스 상대로 조금 넉넉한 점수 차이로 경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뭐 갈란드라든지 모블리, 앨런과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의 효율, 그 다음에 이제 미첼도 외곽에서 고점 슛감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거든요, 최근에.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요키치가 빠집니다. 요키치가 빠지는데 크리스찬 브라운이라든지 에런 고든, 카메론 존슨, 뭐 발란 슈나스까지 빠지면서 뎁스가 진짜 거의 뭐 폭망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건강한 머레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발목 쪽에 염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율 자체가 오펜스에서의 퀄리티 자체가 패스라든지 득점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래서 최근 5경기 보시면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나 이제 야투율이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직전 이제 토론토 만나서도 경기를 가져가긴 했었지만 사실 토론토의 야투가 너무 안 좋았었던 거고요. 내일 만나는 클리블 입장에서는 야투가 터지고 있거든요.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화력 싸움으로 가져갔을 때 덴버가 클리블의 화력을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뭐 클리블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클리블 승 12.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덴버가 이제 뎁스가 얇아져 있는 구간에서 클리블의 또 템포가 또 빠르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부담이에요. 과연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에너지 또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불안 요소가 되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뉴욕이랑 애틀란타 볼게요. 뉴욕, 애틀란타.
자, 원정팀 애틀란타가 직전 미네전에서 7연패 장주를 끊어내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애틀란타의 활약이 유지될 가능성과 미네소타의 최근 저점 야투 감각을 감안해 봤을 때 플랜이나 아니면 7연패가 끊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즌 애틀란타가 공격에서의 강점은 정말 명확하거든요. 경기당 득점이 119.26 득점, 리그 전체 9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5.2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3위. 윙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고요. 스페이싱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팀 야투도 최근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특히나 최근에 외곽에서의 시도를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야투율이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3점 수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뉴욕 입장에서는 애틀란타의 화력을 억제하기가 조금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애틀란타의 득점 기대값은 저는 개인적으로 120득점 이상, 뭐 130득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반면에 홈팀 뉴욕입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121.15 득점, 최근 5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이 124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외곽에서 슈터들이 좀 터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뉴욕은 애틀란타 대비했을 때 강점이 뭐죠? 조금 더 자신 있는 부분.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세컨 찬스를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애틀란타 대비했을 때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의 순수 외곽에서의 화력이라든지 뉴욕의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 최근 템포도 양팀이 좀 템포 푸시 가져가면서 조금 빠르게 가져가는 팀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24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246.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바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는 시카고와 올랜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올랜도. 자, 홈팀 시카고가 최근 계속해서 이제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도 최근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구간에다가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화이트라든지 기디가 빠지다 보니까 백코트에서의 밸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기디가 빠지다 보니까 패스에 대한 퀄리티도 좀 떨어지고 있고 슈팅 전체적인 에버리지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경쟁력이 많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올랜도 같은 경우도 직전 인디애나를 잡아내기는 했지만 3점을 21개를 던져서 3개 성공, 성공률이 14.3%. 저는 그 경기를 어떻게 이긴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랜도가 최근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은 포스에서 꽤나 많은 야투 시도와 그 다음에 리버텍 많이 가져가면서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게 변수가 될 만한 지표가 뭐냐면 시카고의 포스트에서의 수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 선점이라든지 파울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보니까 올랜도가 사실 외곽이 전혀 말을 안 듣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카고를 만났을 때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좀 높게 잡아주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양 팀의 슛감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카고의 프렌 아니면은 236.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카고의 4.5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236.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미러키랑 샬럿 경기 보겠습니다. 미러키, 샬럿. 자, 이 매치업은 양 팀 다 이제 외곽이 되게 좋은 팀들이죠.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3점 성공률이 39.7%, 샬럿 같은 경우에도 3점 성공률이 36.46%, 외곽이 나쁘지 않은 팀들인데, 사실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곽에서의 슈터들에 대한 슛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거든요. 뭐 라멜로 볼이라든지 뭐 크누페, 뭐 밀러 이런 자원들. 그래서 최근에 외곽에서의 야투를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뭐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지스가 GTD에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칼크 브레너라든지 플럼니가 아예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빅 자원들에 대한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다. 근데 이번 시즌 샬럿이 슈터들에 대한 밸류도 높은 그런 팀이었지만 또 이제 디아바테라든지 칼크 브레너를 활용한 공격 코트에서의 세컨 찬스 능력 여기서도 강점이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칼크 브레너, 플럼니, 그 다음에 디아바테까지 100%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컨 찬스를 과연 잘 잡아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상쇄될 가능성? 그리고 샬럿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야투가 터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샬럿도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야투 기대값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샬럿의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저는 조금 낮춰주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아바테, 칼크 브레너, 플럼니까지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샬럿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홈팀 미러키 보겠습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토 쿤보가 복귀한 이후에 이제 상대 4번과의 매치업에 있어서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경기에서는 승리를 조금 쌓아주고 있거든요. 내일도 사실 쿤보와 브리지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브리지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샬럿이 사실 쿤보를 막아줄 4번 포지션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블팀 들어올 거고요. 반대로 이 미러키 입장에서는 외곽에서의 찬스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순수 화력 싸움에서 미러키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샬럿은 사실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이 상쇄될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미러키의 승이라든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미러키 승, 그 다음에 6.5 마헨, 그 다음에 234.5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뉴올리언즈랑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포틀랜드. 홈팀 뉴올리언즈가 이제 최근 다시 연패가 길어지고 있어요. 5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뉴올리언즈가 사실 수비에서는 조금 뺏는 수비를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뺏는 수비를 가져가면서 약간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인데 사실 이 뺏는 수비가 나오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 턴오버를 유발해내지 못했을 때
생각보다 컨택 능력은 떨어지면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빈도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매치업 상대가 포틀랜드거든요. 포틀랜드는 지금 문제가 뭐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뭐 릴라드라든지 제라미 핸더슨 주로 홀리데이까지 빠지면서 핸들러가 없어요. 그래서 아부디아가 1번을 지금 보는 빈도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세트 오펜스에 대해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전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실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포틀랜드 상대로 좀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면서 턴오버 유발하면서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포틀랜드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파울 관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뉴올리언즈가 이제 뭐 조금 1번, 2번, 3번 자원들의 뭐 스피드라든지 1대1 능력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포틀랜드 상대로 또 많은 자유투까지 얻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해 보면은 내 양 팀의 상성에 있어서 뉴올리언즈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을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거 뉴올리언즈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1.5 마행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랑 세크라멘토.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피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피닉스가 최근 5경기 가져가면서 4승 1패 흐름이 괜찮고요.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을 잘라봤을 때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동안에 평균 107.4득점에다가 실점이 123.8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6.4.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세크라멘토가 이 사보니스라든지 라빈에 대한 결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웨스브룩, 드로잔 아니면 몽크까지 백코트 자원들의 1대1 상황을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사실 피닉스도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백코트에서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기본 컨택 능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크라멘토가 실책이 없이 포지션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뭐 피닉스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세크라멘토도 피닉스를 따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세크라멘토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229.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마지막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골스랑 오클라호마 경기 보겠습니다. 골스, 오클라호마. 자, 요거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 거고 홈팀 골스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결장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드레이먼드 그린 빠져있고 세스커리 빠져있고 그다음에 뭐 멜튼, 커리, 잭슨 데이비스, 호포드까지 100%의 컨디션이 지금 아니거든요. 메디컬 리포트에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 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주요 전술이 뭐죠? 이제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오프볼 움직임 많이 가져가면서 기본적으로 체력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은 팀이에요. 체력을 좀 많이 소비해야 되는 팀이고 로테이션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그런 팀인데 팀 뎁스가 얇아진다?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내일 매첩 상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 기저스, 월라스, 뭐 도트, 타이트한 수비, 그 다음에 이제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리 능력까지. 그래서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오클라호마를 만났을 때 체력적인 관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오클라호마의 탄탄한 백코트에서의 뎁스, 그 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의 강점, 골스와의 상성에서의 이점 등 좀 챙겨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거 오클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마헨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골스가 오클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결정자가 일단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슛감은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오클 승, 마헨 아니면 언더 가능성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 승, 마헨,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렸고 자,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아직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를 해보고 싶다 느끼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최근 흐름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가입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멘트는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